243개 지방자치단체 하나하나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에 걸맞는 만큼의 사무가 어떤 건지는 계속 발굴하고 있고, 일단 특례시라는 행정적 맹신과 사무 그런 쪽에 행정적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100만 이상 대도시 합치면 500만 되거든요. 500만 시민들이 함께 서명운동 펼쳐서 우리 민도 함께 하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를 보이려고 합니다. 50만 이상의 도시로 확대되면 청주, 천안, 전주, 포항, 김해 이렇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야 되는 겁니다. 성남시가 가장 억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100만과 96만에 있어서 행정수요의 차이라는 것은 가름하기 어렵습니다. 장점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또 좀 이렇게 70만으로 뭐 확대한다든지 그러다가 더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좀 점진적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무슨 얘기들일까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특례시 도입 문제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광역시급의 행정재정 자치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끝나면 법안은 사라지게 될 텐데요. 수원과 고양, 용인시 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특례시법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매주 목요일의 특별한 순서 KFM 스페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례시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법안이 통과가 될지 여부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20대 국회 임기 5월 29일까지입니다. 의원들 지금은 총선에 다 마음이 가 있고요. 4월 총선 이후에 21대 국회가 꾸려지면 20대 국회에 상정됐던 법률안들 모두 사라지고 마는데 특례시 지정을 담은 법안도 사라질 위기에 처한 법률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례시가 무엇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고 하는데 왜 아직도 처리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특례시를 둘러싼 갑론을박들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문영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문영호입니다. 네. 자, 위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네. 20대 국회가 끝나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법률안들 얼마나 될까요? 이게 지난주에 자료를 제가 접한 거라서 더 많아졌을 수 있겠는데요. 네. 국회 자료를 보니까 발의는 됐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법률안들,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한 법률안이 15,300여 건이고 정부가 발의한 415건 정도의 법률안, 이 합해서 15,800여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특례시를 담은 법안, 이것도 위기에 처한 법률안, 네. 또 낮잠을 자는 법률안,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3월 29일에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인데요. 6월에 행정안전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심사가 이루어지나 싶었는데 11월이 돼서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이 됐고 그마저도 그 이후에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법안 처리 절차를 보면 법안 소위에서 심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소관 상임위원회, 즉 행안위가 가부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최종 상임위,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결론이 나는 건데 네. 아직 법안 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건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니까 걸음만은 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법안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법이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있었던 터라 정부도 그렇고 또 특례시 발표만을 기다리는 기초자치단체들은 입이 바짝바짝 말라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특례시 관련 법안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자, 차근차근 살펴보죠. 특례시가 대체 뭐고 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해야 될 그런 시급성은 무엇인가? 자, 먼저 특례시가 뭔지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간단하게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자치단체의 버금가는 행정과 재정 자치 권한을 갖는 시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원시라든가 용인시, 고양시 등은 인구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네. 인구만큼이나 행정 수요도 많은 게 사실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광역자치단체로 승격을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경기도와 같은 이 광역자치단체는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긴 절충안이라고 봐야 될 텐데 광역자치단체에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고 기초자치단체로 남는 대신에
200개에 가까운 사무 권한들을 이양받아서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네, 자,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흔히 울산광역시와 수원시를 비교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 인구 조건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광역시와 기초단체의 차이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울산 같은 경우는 광역시지만 수원시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하지만 광역시기 때문에 재정과 행정의 규모가 크고 여유가 있습니다. 울산시 인구를 봤더니 115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반면 수원시는 119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기초단체인 수원시 인구가 좀 많은데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수원시가 올해 기준입니다. 네. 2조 8천억 원, 울산광역시는 3조 8천억 원 정도로 울산광역시가 많습니다. 1조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울산시는 수원시보다 한 10만 명 인구가 작은데 울산시의 공무원 수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민원 처리에 있어서 수원 시민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민원 처리 기간이 제일 늦고 그리고 수원시 공무원들은 매년 과로로 인한 과로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런 정말 웃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원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 수원시는 공무원 1인당 시민이 한 410명 정도에 비해서 울산광역시는 공무원 1인당 시민 190여 명. 그러니까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에 걸맞는 권한을 달라 네. 광역시로 승격시켜주지 못한다면 조금 변형을 해서 중간 형태로라도 만들어달라. 이게 특례시를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군요. 예, 맞습니다. 마침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적절한 표현을 썼길래 목소리를 좀 담아봤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덩치는 커지는데 옷은 너무나 작고 시민들은 아우성이고 이게 빨리 좀 뒷받침돼야 되는데. 네. 김진표 의원은 웃을 수 없는 일들 그리고 덩치는 커지는데 옷이 너무 작다. 그런데 이 특례시라는 어감 뭐 특례를 이렇게 넣어서 좋은 이미지를 내는 네. 경우가 별로 없는데 네. 이게 뭘까요? 뭐 특별하다? 사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게도 들립니다만은 이 특례시 필요성을 주장하는 시군들은 이 특별함이 아니라 이것도 차별 해소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의원의 말입니다.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해소해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원이나 또 수원이나 용인이나 고향에 사는 국민들이 다른 지역 국민들에 비해서 차별받는 이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야 된다 하는 것이 거기 사시는 국민들의 요구이고. 자,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입법을 해서 국회에 넘겼는데 지금 예. 국회에서 이 관련법이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했죠?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논의는 되고 있는데 논의가 되면 될수록 법 통과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네. 이 특례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중 일부라는 겁니다. 네. 전체 207조에 이르는 조항 가운데서 이 특례시와 관련해서는 제194조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이 조항 단 하나뿐입니다. 내용도 간결합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이거 전부인데요. 네. 결국 특례시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보면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의회나 집행기관 구성을 따로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그다음에 지자체의 규칙을 주민들이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 주민들이 지자체에 대한 감사 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 또 중요하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이런 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법안 제출한 정부 입장에서는 194조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빼더라도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이 살짝 발목을 잡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특례시라는 이 부분 때문에 이 법 전체가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지금 얘기입니까?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 틀에서 봤을 때 특례시 문제 계륵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조항을 넣자니 법 통과가 안 될 것 같고 빼자니 대통령 공약이고 그야말로
먹지도 또 뱉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 그렇습니다. 수많은 조항들이 있음에도 유독 이 특례시 관련 조항에 대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원 발의안들 쏟아졌는데요. 정부안을 포함해서 모두 8건이 관련돼서 8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네. 자, 앞서 얘기할 때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는 특례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데 이런 도시가 경기도 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수원시, 고양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용인시하고 또 창원시까지 모두 4개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자,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이 법의 발목을 잡는다고 해야 할까요? 정부가 제시한 인구 100만 명이라는 예. 이런 안 외에 또 다른 어떤 안건들이 의원 입법을 통해서 상정이 돼 있나요? 예,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의 안이 있습니다. 인구 90만 명 이상이면서 행정수 100만 명 이상인 도시를 특례시로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행정수요 100만 이상. 예. 그러니까 신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역시 성남시를 넣자는 이런 주장이었던 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판교 테크노밸리 종사자의 77% 정도가 성남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직장인들이라는 게 성남시의 주장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 행정수요, 또 재정 자주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149만 유동인구에 대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위한 행정 인프라를 갖춰달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판교를 안고 있는 성남은 글로벌 도시로 커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글로벌 도시에 걸맞는 행정 인프라가 필요한데. 네. 자, 유동인구를 감안해라. 또 글로벌 도시의 위상을 감안해라. 이렇게 되면은 뭐 특례시가 뭐 3개 아니라 5개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7개 특례시 안도 7개 있습니다. 특례시까지. 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그리고 평화당 정동영 의원의 안이 있습니다. 이 안은 인구 100만인 4개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성남시, 청주시, 전주시를 포함하는 안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구는 100만이지만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행정 수요가 적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수도권의 3개 도시, 그러니까 수원, 용인, 고양, 경남, 창원, 이 4곳만 특례시로 지정이 되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반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결국은 수도권 특례시지 대한민국 균형발전 특례시라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주민등록상의 인구 100만 명이 아니라 행정 수요가 100만 명 이상인 도시, 또 여기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도 특례시로 인정하자 이런 안입니다. 자, 이렇게 조건들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간다면 기준도 완화된다는 느낌인데 이렇게 뭐 너도 나도라면 이 특례의 의미는 정말 점점 멀어지는 것 같네요. 네. 또 다른 주장들이 있습니다. 인구 100만 명이라고 하지만 지방에서는 인구 50만 명도 무지무지 큰 거다. 그러니까 비수도권에 있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도 특례시로 하자 이런 안도 상정이 되고요. 위의 도시 7개 도시에서 성남시는 제외되겠지만 대신해서 천안시, 포항시, 김해시 등 모두 9개 시가 포함해야 되는,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고요. 더 나가서 왜 심한 대상이 되느냐, 특례군도 만들어야지 이런 법안이 상정이 됩니다. 네. 인구 3만 미만, 인구 밀도 40명 미만인 군지역 23곳에 특례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안까지 상정이 됐습니다. 자, 2월 임시국회 이번 주 17일부터 시작이 됐죠. 4월 총선이 있다 보니까 이번 회기가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특례시 도입을 주장하는 시군, 특히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쁩니다만, 하지만 국회와 행정안전부의 눈치를 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들은 관련 인초부 요청까지도 조심스럽게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왜 그럴 정도로 눈치를 봐야 됩니까? 뭐 뒤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100만 이상 대도시는 지금도 다른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특례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특례시라는 명칭 근거를 넣겠다는 게 이번 법인데요. 그런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특례시 조항은 이 전체 법률안 207개 조항 가운데서 단 하나지 않습니까? 네. 194조, 단 한 조항인데 정부나 행정부가 볼 때는 이 조항 하나 빼더라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큰 틀을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지난주까지도 창원이나 고양 또 수원시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움직임이 뚝 멈췄습니다. 더 얘기했다가는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접근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지자체 담당자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쵸. 우선은 행안부 쪽은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 모르죠. 불필요한 거를 잘라낼지. 그러니까 어쨌든 행안부에서는 자기네는 이제 원하는 가결을 요구하고는 있어요. 만약에 이게 사족이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래서 혹시 그렇게 되면 어쩌나 이제 또 그런 것도 걱정이고, 직접적으로 압박 오는 건 없고, 저희도 지방자치법 통과를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니까.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으니까라는 말은 특례시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이제 법률안이 이제 올라가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법률안이 올라갈 때는 보통 법안 검토 보고서라는 게 있고 네. 이게 대부분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이 됩니다. 네. 자, 검토 보고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미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는 특례가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추가로 부여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실제로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는 지역개발 채권도 발행할 수 있고 부시장도 2명을 지원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일부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검토안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지자체들의 주장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주민등록 기준 인구는 포괄적인 행정 수요를 대표하면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이고 또 오랫동안 행정지표로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인구만으로는 이 주간 활동 인구와 야간 거주 인구의 차이, 또 산업 경제적인 변수 등 모든 행정 수요를 포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7개나 되는 의원 발의안들이 있으면 검토 보고를 어떻게 낼지도 참 고민일 텐데 이런 것들이 결국 원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발목을 잡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법률안 검토 보고서는 그렇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제 법안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행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러면은 회기가 시작됐는데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아직 법안심사 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 지역입니다. 의원실의 말을 빌리자면 아직 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들부터 처리를 하자 이런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에서 이 지자체법 전부 개정안 전체로는 큰 이견이 없다고 하지만 그 안에 포함된 특례시 규정에서는 살펴봤듯이 좀 이견이 좀 많습니다. 그럼 그러면 혹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이 특례시 부분만 빼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까? 그러기에는 사실 기존 4개 대도시에서는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20대 국회가 끝나면 관련 법안이 모두 폐기가 되고 다시 발의를 해야 되는데 자, 이 특례시 부분만 빼고 전부 개정안이 처리가 됐다고 했을 때 나중에 21대 국회에서 특례시라는 이거 한 조항만 가지고 법 개정안을 처리하기에는 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전체가 통과되지 않는 게 더 실익이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의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될 위기에 처한 특례시 법안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통과가 될지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만은 덩치는 커지는데 옷은 너무 작다라고 한 국회의원의 말처럼 지방자치에 대한 필요성도 그리고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 국회가 해야 할 일이고 존재 가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여 개의 민생 법안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과연 모습을 나타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